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 러시아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완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전차와 미사일로 평화로운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에이서스의 훌륭한 기술을 사용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서스는 타이완에서는 화수어라고 하는데 노트북 전문 메이커입니다. 한국의 전자 매장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상당히 큰 메이커입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에이서스 CEO 스총탕에게 공개 사안을 보내 조속히 러시아 비즈니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에이서스는 러시아 노트북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기업입니다. 2012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러시아 수출 분량이 총 매출액의 5%입니다. 러시아 노트북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의 요구가 보도되자 타이완 여론은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 비즈니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이도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가 타이완 기업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소신 있게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반박하는 국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타이완 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손문학교 총장으로 있는 짱 야종은 우크라이나가 이중잣대를 타이완에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짱 야종 박사는 중공의 무기를 팔아 타이완을 위협하는 데 크게 조력한 우크라이나가 타이완 기업에 대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장 박사는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모바일폰 하나 들고 해커들에게 러시아를 공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장 야중 박사뿐 아니라 타이완의 많은 어피니언 리더들은 우크라이나가 건조하다만 발야고 항모를 중공에 판매한 게 바로 랴오닝 항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을 위협하는 무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지원해 개발한 것들입니다. 러시아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는 중공에 수호이 33 프로토타입을 넘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공이 카피 생산한 전투기가 바로 젠15 함재기입니다. 또 선박용 UGT 25000 터보 엔진도 중공에 넘겨 052D형 구축함에 장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46형 함재 레이더 기술도 중공에 넘겼습니다. 중공은 이를 토대로 더 진보된 346A형 레이더를 개발해 군함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중공인민해방군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류신 78 공중급유기 세대도 우크라이나가 판매한 겁니다. 타이완 해협은 물론이고 중공이 세력 투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략에 도전하기 위한 무기들이 모두 우크라이나로부터 획득한 것들입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는 척하는 게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 야종 박사는 또 우크라이나가 중공에 즈브르형 대형 호버크래프트 강습함을 판매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호버크래프트는 세대 주력전차, 8대 수륙양용 전차, 10대 장갑차, 500명의 무장병력을 실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중공은 이 호버크래프트를 도입한 이후 계속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반드시 동원되는 무기입니다. 장 야종 박사는 우크라이나가 에이서스에 대해 도덕률을 빌미로 불매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 행각에 대해 타이완에 사죄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이서스는 전쟁과 무관한 민간 전자제품인데 무슨 근거로 불매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차이원 총통과 국민당의 쭈리룬 등 타이완 여야 요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도 했습니다. 중공, 우크라이나, 타이완 사이의 삼각관계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타이완에는 많습니다.
런던 정경대 국제정치학 박사 종질동은 중공 우크라이나가 1991년 연합성명에서 타이완은 중공 영토라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는 상호간에 대표처도 없고 항공기 직항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입 총액도 장기간에 걸쳐 2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관계가 밀접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야종 박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성금을 모아 보내줄 요량이라면 우크라이나에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려는 중공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서약을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이완 정부는 Taiwan can help라는 구호하에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취학, 중국어 학습, 비즈니스 조건에 한해 비자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타이완에 친지가 있으면 방문 비자를 모두 내주기로 했습니다. 전쟁 난민을 웬만하면 받겠다는 건데 타이완에 우크라이나인 친척만 있으면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이완에는 의외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습니다. 타이완에서 어린이 리듬 체조를 가르치는 이가 국제 결혼을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도 높습니다. 타이완은 상당히 국제화된 나라입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타이완에 정착해 살면서 타이완의 국제 홍보대사가 된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장야종 박사는 친중과 반중, 극단적으로 나뉜 타이완에서 좀 드문 현실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집권 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당 모두 비판할 건 비판하는 학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그 다음은 타이완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게 요즘 타이완의 분위기입니다. 민진당 일각에서는 타이완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달리 타이완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려있어 군대를 보내 지켜줄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야종 박사는 다른 입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력 침공 시 미국이 타이완을 돕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타이완과 정식 수교를 한 상태도 아닌데다가 중공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중공의 레드라인을 건드리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절대 군사적으로 직접 돕지 않을 것이니 착각하지 말라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현실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시하이머 교수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미어시하이머, What should Ukraine do? And is Russia losing the war due to economic sanctions? 존 미어시하이머, 우크라이나가 할 일, 그리고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패전하는가 라는 강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8분 분량인데 하나도 버릴 부분이 없는 명쾌한 설명입니다. Conventional wisdom, 좋게 말하면 성인군자의 가르침, 폄훼하자면 안악내 빨래터 정담과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던 미어시하이머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있다면 미국과 일찌감치 이혼, 디보스를 하고 러시아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이른바 모두스 비벤디를 모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고릴라에 비유했습니다. 고릴라는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고릴라를 이웃으로 잘 지내다 만약 고릴라가 공격을 할 경우 눈을 찔러 반격을 할지언정 처음부터 적대시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오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어시하이머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서구 영향권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멕시코나 캐나다가 자국에 중공군을 불러들이는 경우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나라가 서반구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먼로주의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입장도 그들의 먼로주의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현실 국제정치를 도외시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오판이 전 세계적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해서 레짐 체인지를 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면서 쿠바, 이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일으켜 푸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푸틴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마더 러시아를 미국이 건드린다면서 민족주의로 오히려 단결하고 있다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느 나라든 국가 전략과 국익의 방향이 국제법에 일치하면 국제법을 지키지만 상충될 경우 인권이나 국제법은 무시된다면서 이런 현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은 도덕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